그런데 법원에서는 이해를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생과 개인 파산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채권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생, 개인 파산을 할 때 채권자 목록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채권 누락은 이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개인의 생의 경우는 채권 누락이 발생했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별도로 갚으시거나 진행하시던 개인의 생을 폐지하고 다시 개인의 생을 재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채무자가 먼저 면책 확인의소 또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에 올려드리는 링크 영상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청구 이의소를 제기했는데 패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파산 채권 누락과 관련해서 여러 개의 소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패소했습니다. 왜 패소하게 되었는지 또는 왜 패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를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뢰인의 사정은 참 안타까운데요. 남편분께서 사업을 하다가 본인도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였습니다. 그러다 남편분께서는 돌아가셨고요. 개인 파산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무실에서 개인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하겠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파산 및 면책을 진행했고요. 실제 개인 파산 및 면책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침 압류된 통장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당 사무실에서는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했고요.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압류된 통장에서 185만 원을 찾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 전에 먼저 범위 변경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범위 변경 신청 절차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85만 원을 찾으셨고요. 개인 파산도 잘 진행되었고 면책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그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강제 집행을 진행한 채권자를 A라고 하겠습니다. 대부업체였습니다. 이미 진행했던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을 보니 이 A가 없는 겁니다. 채권 누락이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무실에 다시 또 돈을 주고 청구이의소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 사무실에서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신용정보조회서에 A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A사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실제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서에는 A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개인 파산에서 채권 누락이 발생했을 때 면책 확인의 소든 청구의 소든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해당 채권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의 문제입니다. 누락된 채권의 존재를 알았는데 누락시켰다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누락된 채권의 존재를 몰랐다면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법에서는 악의라고 하는데요.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알았을 경우를 악의라고 합니다. 악의가 인정되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서 해당 채무를 갚아야 하고
악의가 부정되면 면책의 효력이 미쳐서 해당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법률 용어가 별거 아닌데 괜히 어렵게 만들어놔서요. 설명이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권의 존재를 알았으면 갚아야 되고 몰랐으면 갚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사무실에서는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몰랐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자 A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개인 파산하기 전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A사가 바로 이 범위 변경 신청 사건의 채권자였던 겁니다. 날짜 순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6월 9일 범위 변경 신청을 했고요. 2023년 6월 22일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뢰인이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가 불과 4일 뒤인 2023년 6월 26일이었던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누구인지 당연히 알게 됩니다. 범위 변경 신청의 당사자이니까요. 그 당사자는 A였고요. 그런데 결정문을 송달받고 4일 뒤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바로 이 A가 누락되었던 겁니다. 해당 사무실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실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솔직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23년 6월 26일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2023년 7월 3일 A사의 직원이 채무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은 어디 대부업체입니다 라고 상호를 밝혔고요. 최근에 범위 변경 신청과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이 통화 녹음이 증거로 제출되었고요. 그러면 의뢰인은 채권자 목록을 확인하고 전화받은 채권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하지 않으셨죠. 실제로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 상황이 이해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해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직전에 범위 변경 신청을 했던 채권자를 사무실에서 누락시켰고, 의뢰인은 신청서 접수 후에 이 채권자와 통화까지도 했는데 마지막까지 채권을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 겁니다. 이렇게 답변서가 제출되고 나서야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오신 거였는데요. 제가 보고 솔직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어찌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제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결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원고가 저희 의뢰인입니다. 원고는 2023년 6월 9일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2023년 7월 3일 피고 측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범위 변경 신청 결정문을 2023년 6월 22일 받았는데 불과 며칠 뒤인 2023년 6월 26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황색 박스가 결론입니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겁니다. 악의가 인정이 된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악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라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참 안타까웠는데요. 해당 사무실은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한 거고요. 의뢰인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최종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신청서 접수할 때 변제 계획안 꼭 보내드리고 반드시 채권자 목록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때 꼭 신경 쓰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을 해서 면책까지 받았다면 개인의 생을 하시려면 5년이 지나야 하고 개인 파산을 하시려면 7년이 지나야 합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채권 누락은 저희는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챙겨야 합니다. 저희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